자, 볼까요? 이제 10페이지. 거래처랑 너무 친하게 지내면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일요일도 전화 오면 어쩔 수 없어. 이제 미용 쪽이 되게 많아가지고 업체가, 그래서 미용실은 일요일하고 토요일에 일 엄청 하잖아요. 문제가 좀 그때 되고 오히려 평일에 좀 조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죠. 한 불과 1년 6개월 전만 해도 일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창문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었으면 하는 건 아닌데 좋아요. 어제 토요일도 아침에 출근해서 10시까지 했으니까 근데 좋아요. 좋아요. 좋아. 나는 좋다. 네. 네? 그쵸? 네. 제가 죽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좋아요. 자, 우리도 다 좋게 하면 돼요. 혹시나 주변에 31기 되신 분들이 있으면 공부 방법론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런 공부 방법론이 그렇게 다 100% 믿으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본인이 진짜 감이 안 잡히는 과목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받는 게 좋고, 제일 들을 필요가 없는 거는 이제 본인이 생활 습관을 어떻게 했다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사람마다 너무 달라. 사람은 달라요. 그거 필요 없고, 본인이 만약에 이런 거예요. 아까 노동법 봤을 때 나는 뭐 법을 기준으로 하고 판례를 먼저 사실관계 이해한 다음에 암기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나는 키워드를 먼저 암기하고 살을 붙였다. 이런 방식은 이제 뭐 본인이 채색할 수 있지만, 방법을 알려줘서 해봤을 때 본인한테 맞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빨리 채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지. 뭐 일반 생활 습관, 주말에 쉬었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쉬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하죠. 무조건 해야 돼, 지금. 그래서 빨빨 되고 빨빨 나가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31기 분들 중에 아직 수수 안 구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주변에 혹시 만나게 되면 얼른 쓰라고 하십시오. 안 구합니다, 이제. 정말로. 노무법인이 많이 어려워요. 절대 안 구합니다. 그 나머지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 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그거 보셨나? 혹시? 동의 카페에 올라온 거?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 동기 노무사님이 찍어서 올려놨던데, 수습비 없는 데가 처음 올라왔죠. 아직까지도 그런 데가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그게 왜 기어 나오냐면 많이 뽑았잖아. 갈 데가 없는 걸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노무사회에서 압박을 계속 주고 있긴 해요. 저희들한테 뽑아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래 뽑으면 니네가 뭐 해주냐 이거지. 안 해줘. 걔네는 뽑아라. 저희야 어차피 뭐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뽑던데, 지금 뽑으려고 하는 데가 60군데가 안 돼요. 나와 있는 애들은 550명이야. 550명입니다. 저도 이력서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 거르고 면접 3명 받거든요. 그 중에 1명 뽑은 거야. 뭐, 그거 하고 하도 물어봤어요. 왜냐면 30기 때는 이력서가 7, 80개 들어왔는데 올해는 20개? 20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력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하냐. 합격 수가 늘었는데 왜 안 들어오죠? 이거 그 수습 노무사님한테 물어봤으면 요즘에 왜 이게 이력서 안 쓰냐 그랬더니, 집체교육이 2월로 미뤄져서, 집체교육 하면서 본인은 쓸 거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진짜 바보 같은 시입니다. 그러고 가면 진짜 50만 원 받고 이래요. 일이 많고 조금 체계가 잡히고 그다음에 뭔가 이게 좀 잘 되는 노무법인들은 12월에 채용 마감하고 떨어요. 왜 굳이 우리가 2월까지 안 기다려줍니다. 주변에 혹시 있으면 말 빨리 해주세요. 아마 다 마감됐을걸? 괜찮은 데는. 괜찮은 데는 다 뽑았어요. 저희들도 그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다 뽑았습니다, 이미. 지금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뭔지, 제가 27기인데 3개월짜리 뽑겠다. 수습만 해서 그냥 단순 일만 시키다가 버리면 되지. 올라옵니다, 지금. 스물스물. 저희야 뽑고 끝까지 가려고 뽑는 거지만, 그런데 가면 뭐야? 수습 끝나고 나가야 돼. 어디 가요? 안 뽑아요, 경력직.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되신 분들이
여유가 넘치시더라고. 생각보다 되게 냉정합니다. 정말 냉정해요. 저희 이력서 쓰는 애들 딱 보면 얘네들은 되게 빠른 겁니다. 셈이. 그러니까 동기들한테는 나 안 썼다 해도 다 썼어 이미. 면접 다 보고 다닌다고.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금 보면 회사 생활 하신 분들은 사회 경험이 하나도 없는 애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력서 들어온 애들 보니까. 왜? 그만큼 셈이 빠르다는 거야. 왜? 본인은 사회의 현실이 족 같은 걸 알고 시험을 준비한 거거든. 그만큼 빠른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회의난을 하다가 붙어버려서 너무 좋은 거지. 그 기분이. 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로. 진짜입니다. 농업인이 이렇게 막 상황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만 이렇게 들어가면 막 이렇게 명함 있고 막 자격증 있으니까 막 대우해 주겠지. 근데 한번 말씀해 줘. 연기 때 한번 말씀드렸죠. 모니터 하나 두고 막 쓰고 막 그래요. 눈깔 빠집니다. 빠져. 그리고 되게 열악해요. 되게 열악해. 그러니까 좋은 데는 이미 다 뽑아요. 이미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또 안 쓴 사람 있으면 웬만하면 12월에 쓰라고 하세요. 네, 그렇게. 아마 1월 달부터 스물스물 올라올 거예요. 3개월짜리 단시간 4시간씩 쓰겠다. 이게 뭐냐면 이 돈 좀 주고 간단한 거 시키고 버리는 거야. 그런데 가면 둥둥 떠다니는 거지 뭐 본인이. 채용이 마감한 데는 절대 안 뽑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좋은 애들을 뽑았기 때문에 우리는. 면접 3명 다 봤는데 나 진짜 잘하시더라고. 3분 다. 3분 다 잘하셔가지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한 명당 면접 보면 1시간씩 보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죠.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말 잘해야 돼. 되게 물어보는데 관심 분야가 뭐냐고 딱 물어보면 그거 미친 듯이 물어봅니다. 그 뽑힌 분 중에 한 분이, 뽑힌 분은 제가 명함을 줬는데 손을 막 이렇게 떨어서 기억이 남아. 근데 이제 솔직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못하니까. 근데 가서 이렇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다 보입니다. 다 보이니까 그냥 솔직하게 하면 돼. 근데 너무 모르면 안 돼요. 너무 하하하 모르겠는데 하면 나는 웃고 있지만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자, 우린 빨리 되면 되니까. 자, 유양예정 금지 보시면 이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나온다고. 근로기준법 20조에 있고요. 위양예정 금지라고 하면 우리 이런 겁니다. 위약금 얘기 들어보셨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뭘 살 때 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이행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 얼마입니다. 위약금 뭐 5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뭘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있고 개별적 근로관계를 공부하고 있으면 위양예정이 뭐랑 연결되어 있다? 근로의 제공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몇 년 동안 우리 회사랑 일을 해라. 근로 제공해라. 그거 안 하면 위약금 1억 내놔. 1억 내놔. 어떻게 돼요? 그러면 1억이 무서워서 일을 하겠지. 그건 뭐랑 연결돼요? 위양예정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강제 근로하고 연결됩니다. 그죠? 강제 근로랑 연결됩니다. 헌법상도 그렇고 우리 노동 근로기준법에도 그렇고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업의 자유의 선택권이 있는 사람한테 이 근로 제공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때문에 뭐다? 강제 근로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근로기준법 20조에서 뭐다?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와 관련해서? 근로 제공 불이행과 관련해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 위약 예정은 뭐냐면 특히 근로기준법 20조에서 금지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손해 발생 여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근로 제공 안 한다, 나 그만둔다 하면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겠죠. 내가 근로를 하는데 사고를 크게 쳐가지고 회사를 말아먹었습니다. 만약에 그건 뭐예요? 손해가 발생한 거네. 이거에 대한 위약금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상관없이 이 손해 발생 여부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너 2년 동안 일해. 안 하면 1억이야. 이런 겁니다. 이건 뭐다? 이 2년 동안 일하는 게 강제 근로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만약에 2년 동안 일을 하기 전에 뭐 한 6개월 일했는데 손해가 크게 발생했다. 그건 뭐다? 가능한 거예요. 손해배상 금이 예정이나 이런 게 위약이나. 그래서 요게 큰 틀이다. 중요한 건 뭐다? 근로제공 불이행에 대해서 강제 근로를 못하게 하는 취지에 반영한 게 위약 예정 금지이다. 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건 뭐냐면 오케이 이렇게만 유지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겁니다. 그래 근로제공 불이익에 대한 위약금은 없다. 그 대신 나는 핵심 인재를 키우고 싶은 겁니다. 내 회사에서 핵심 인재를 키우고 싶어서 교육이나 연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어디로? 해외 아니고 국내도 됩니다. 하여튼 해외, 국내 뭐 다. 그러면 내가 위약금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제공 2년 안에서 1억 이런 건 안 정했는데 2년 동안 일하기로 하고 요 돈을 대줬다면 이런 거 연수비라고 하죠. 와 1억 되겠지 만약에 대줬다면 끝나고 2년 일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다른 데 스카우트해서 가버렸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뭡니까? 엄밀히 말해서 손해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것마저 근로자들이 강제 근로를 유도하고 있다.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해서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런 경우까지. 위약금의 문제가 아니야. 위약금은 끝났고 근데 위약금 아닌데 이거야. 교육 연수 2년 근로 안 하면 뭐다? 이 돈 내놔라. 이거 근로자 입장에서 뭐다? 강제 근로를 시키고 2년 동안 일하게 만들어서 뭐다?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한다. 주장할 수 있느냐? 판례는 뭐다? 따져보죠. 뭘 어떻게 따져봤어요? 1번. 이게 임금인지 보는 거야. 아까 뭐예요? 우리 아까부터 봤던 게 형식적 명목적으로 임금인지 연수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질을 보는 거지. 실질이 임금인지를 보고 임금이 아니고 진짜 연수비면 뭐다? 개별 사안에 따라서 검토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간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반환해야 될 비용이 합리적인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런 거요. 실질적으로 교육비, 연수비가 1억 들었는데 2년 동안 근로 안 하면 3억을 반환 청구해야 된다. 이건 뭐 장사하는 거잖아. 이런 거 안 되겠죠. 근데 말 그대로 실비 1억. 그리고 근로제공 기간도 2년. 근데 만약에 1억 내주고 20년 근로 이런 거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타당한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판례가 이러한 대한 요건을 만들어 주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흐름을 잘 보세요. 흐름을 보시면 10페이지 보세요. 로마자 2번 법 규정 먼저 볼까요? 20조 볼게요. 위약 예정의 금지 박스 안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을 계약을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이에요. 근로제공과 관련해서 왜? 강제근로 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판례에서 볼까요? 원칙 볼게요. 원칙. 판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보시면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뭐 이거 그냥 금액을 하는 건 안 된다. 위약 예정 금지는 원래 이겁니다. 자, 포인트 잘 알아두세요. 원래 이건데 이것도 위약 예정 금지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야. 오케이? 그러니까 답안을 쓸 때도 그렇게 써야 돼요.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교육비, 연수비 반환이 위약 예정 금지로 논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위약 예정 금지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포함되지 있는지.
한 단계가 더 앞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위양예전 금지가. 2번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임금 반환의 경우 위양예전 금지로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보시면 판례는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될 임금을 반환하기로 취지일 때는 뭐다? 위양예전 금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소속으로 원래 일을 하고 있었어. 그건 뭐예요? 임금 받아야지. 근데 그 임금조차 안 주는 건 뭐예요? 이거 엄밀히 말하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다? 이 교육비 연수비가 실질적으로 임금인지를 한번 따지는 거예요.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하세요. 임금이면 뭐다? 안 된다. 임금이면 반환 안 된다. 자, 연수비 이거 보는 겁니다. 3번 이게 만약에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교육 목적의 연수비 기타 비용의 상환이면 어떠냐 이거지. 자, 원칙을 보면 교육, 훈련 또는 밑줄 긋은 거 보세요.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누가 우선 지출하는 거다? 기업이 우선 지출하는 거고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면 뭐예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약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겁니다. 회사에서도 인재 키우기 좋은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기 발전하기 좋은 거고요. 그죠? 그 기간 동안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기간이 몇 년이냐? 그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하겠네. 양가로 이번 구체적인 범위 보시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 무슨 말이냐? 사용자가 임의로 찍어서 얘를 보낸 게 아니고 얘가 이런 해외 지원 연수가 있어서 신청해서 와서 심사를 거쳐서 선택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는 거야. 너도 이익 먹잖아. 너도 자기 개발하는 거 아니야. 석사학위 따는 거 아니야. 좋은 거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을 뭐다? 사용자가 대신 지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 정해져 있다면 더 좋은 거니까 근로기준법 20조 위반 아니다. 20조 위반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참고 판례 보시면 이거예요. 취지를 말하는 거예요. 밑줄 긋은 거 보세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밑에 보시면 의무기간의 설정의 양상, 반환 대상이 금전의 법적 성격, 임금이냐 아니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모와 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당구장 표시 밑에 보시면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건 뭐냐면 교육비나 연수비 반환으로 준 게 아니에요. 교육비나 연수비 반환으로 준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기업이 매각, 팔리는 거를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 준 겁니다. 약간 위로금처럼. 그건 뭐다? 위약 예정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 몰라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당구장 표시가 나오기보다는 메인이 나오겠지. 메인이 나오게 쓸 게 훨씬 많습니다. 위약 예정에 7조 써. 7조가 뭐지? 써도 돼요. 취지 쓸 때 쓰셔도 됩니다. 7조.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평균임금인데 평균임금은 직접적으로 나오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너무 기본적인 것 거기도 하고 나올 거면 통상임금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일단 평균임금 보시면 자 이거 답안에 쓰지 말고요. 공부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안에 쓰는 거 아닙니다. 답안에 쓰지 말고 공부할 때는 평균임금은 뭐다? 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답안에 쓰지 말고 평균임금은 임금이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바로 뒤에서 할 텐데 평균임금은 임금이 요만큼이면 통상임금이 속에 있다. 오케이? 속에 있다. 자 그러면 역으로 해석해 보면 통상임금인데 평균임금이나 임금이 아닐 확률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케이? 범위를 잘 알아두세요.
근데 평균 임금이고 임금에 해당하는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확률은 많이 있네요. 많이 있네. 여기 공간 그죠? 이런 건 통상임금 아닌데 평균 임금이에요. 그래서 답안에 쓰지 말고 공부할 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세요. 엄밀히 들어가면 좀 다릅니다. 이 두 개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자, 그래서 즉 뭐다? 임금을 보는 겁니다. 임금. 자, 평균 임금 문제 나오면 가장 먼저 써야 될 건 법규정입니다. 법규정에 다 나와 있어요. 법규정에 다 나와 있고 아까 제가 맨 처음 했던 그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박스 볼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2번 근로의 대가는 뭐냐 이거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다음에 뭐냐.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이 아까 봤었죠.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고 그리고 해당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조용에 뭐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품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오케이? 요거는 잘 알아두세요. 완전 기본적인 겁니다. 이건. 오케이? 3번 보시면 복지 포인트의 임금성인데 이거는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선택적 복지 제도에 기초한 복지 포인트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보면 최근에는 또 복지 포인트가 임금에 해당된다고 나와가지고 일반적인 요건을 좀 설명드릴게요. 바뀔 것 같아. 제 느낌은. 여기는 뭐냐면 이걸로 구분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복지 포인트가 현금화가 되지 않아요. 사라지는 거야. 올해 12월까지 안 쓰면 포인트가 사라지는 거야. 근데 복지 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한 경우는 뭐냐면 복지 포인트는 안 쓰면 현금화돼서 본인 통장에 찍혀요. 그건 뭐예요? 임금이시고. 그래서 복지 포인트 나오면 이렇게. 선택적 복지는 뭐냐면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뭐 요건을 갖추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선택적으로 복지를 주는 것도 이것도 똑같아요. 현금화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뭐 좀 안 썼다고 해서 일할 계산 되지도 않고요. 그럼 뭐다? 임금으로 보기 좀 힘듭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냥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 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도만 일단 알아만 두세요. 왜냐하면 지금 고등법원이나 판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대로 정리가 된 판례가 하나 나오면 그때 여러분 시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 이렇게. 노마자 2번 평균임금 보시면 평균임금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개념 어떻게 돼요? 평균임금 산정한 날,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산정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뭐 퇴직금이 제일 많겠죠. 산정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3개월 이거 써두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 보려고.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 평균 임금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일수 3개월 받은 임금 하면 뭐다? 1일 평균 임금이에요. 1일 평균 임금. 오케이?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게 1일이다. 그래서 이번 판례의 태도는 아까 그겁니다. 아까 위에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근데 이 판례는 하나 더 추가로 돼 있는 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며 물질부분거 그 지급 의무가 뭐다?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도만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 이거를 그 앞에 근로의 대가에다 써줘도 됩니다. 그 부분만 따로 떼서. 네, 3번 보세요. 평균임금의 산정 방식. 양가로 해봐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은 이건 뭐냐면 자
이거 그냥 알아두세요. 시험제 나오긴 힘듭니다. 코로나 기간이라서 뭐 코로나 이슈가 돼서 이거 혹시나 나올까봐 본 건데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에 따른 평균 산정 기간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뭐다? 그 기간하고 그 기간 중에 지급된 평균 산정 기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뺀다. 보시면 여기 밑에 판례가 좀 있는 게 어디 갔어? 6호 보세요. 6호. 쟁행위. 자, 쟁행위가 정당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쟁행위 정당하게 3개월 하고 퇴사했습니다. 자, 이거 해볼게요. 쟁행위 기간 동안은 일 안 하지. 돈 안 줍니다. 쟁행위 기간 하고 퇴사했더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또 따라갔어요. 그때 한 90일 되네. 임금 받은 거 봤더니 빵원인데? 그럼 퇴직금 빵원입니까? 아니죠. 그래도 어떻게 한다? 일수에서도 빼줘요. 그 쟁행위 기간을. 그리고 임금 총액에서도 그 기간을 빼줍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엔 빵빵 되겠지. 어디로 가겠어? 앞으로 가겠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정당한 사유로 불이익하게 받지 말라 이거지. 만약에 지금 전체 기간을 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1개월만 했다고 보자고. 1개월만. 쟁행 기간 30일 했습니다. 30일 빼요. 30일 동안 무급인 거 뺐어요. 30일 무급. 그럼 뭐야? 똑같아져요. 결국엔. 무급인 기간 밑에서도 빼고 위에서도 빼면 뭐예요? 앞에 거 똑같잖아. 그죠? 똑같아요. 대신. 우리가 2, 3, 4하면은 일수가 좀 줄어들죠. 89일이 될 수 있겠지. 3개월이. 그리고 9, 10, 11, 12, 11, 12, 1월이면은 92일이 될 수 있겠죠. 30, 31, 31. 그러니까 89, 90, 9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만큼 차이는 날 수 있어요. 분모가 줄어드는 게 30일이나 20일이나 차이에서. 근데 거의 차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판례를 보시면 양가로 3번 판례 먼저 볼까요? 쟁행위 기간 뭐냐 이거지. 쟁행위 기간 보시면 당연히 여러분 위법한 쟁행위 기간을 저렇게 해줄까? 아닙니다. 정당해야지 해주는 겁니다. 보시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또는 근로자의 책임을 돌리기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근로자 평균 산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한 규정입니다. 이거 위에 기간하고 금액에서 빼는 건. 그래서 뭐다? 밑줄 그은 거 보세요. 적법한 쟁행위로서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쟁행위. 정당한 것만 해주겠다 이거지. 위법한 건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안 해주겠다는 거. 넘어가세요. 잠깐만. 14페이지. 그래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칙과 근로자 이익 보호 정신을 조화시키는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3페이지 잠깐 다시 넘어와서 우리 양가로 2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평균임금의 개념 중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통상임금은 내가 이렇게 보세요. 이따 뒤에서 할 건데 통상임금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평균임금은 뭐냐면 내가 평상적인 생활,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필요했던 임금이에요. 받아왔던 임금이고 내가 300만 원을 받아와서 카드값 얼마 나오고 뭐 월세 얼마 나오고 해서 300만 원을 다 쓴다. 그러면 그걸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받아봤던 임금입니다. A 회사로부터 받아봤던 임금.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요. 평상적인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임금인데, 자, 만약에 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연구소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임금도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도 힘들고 뭐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는 수습 기간이 1년 6개월이래요. 뭐 큰일 나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만약에 수습 기간이 1년 6개월이다. 오케이? 수습 기간의 월급은 월 200인데 수습 기간이 끝나고 정직원이 되면 300만 원이다.
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22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와서 24년 1월에 정규직이 되려면 23년 6월이 되는데 한 2월쯤에 사정상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이분 뭐가 발생을 하나요? 일단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이전 3개월로 따라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수습 기간에 적은 임금을 받았죠. 내가 정직원이 되면 얼마 받아요? 300만 원을 받아요. 그럴 때 이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 임금 산정을 이걸로 해야 되냐 이거지. 300만 원 해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상적 생활임금이 되려면 뭐다? 내가 한번 먹어봤어야 됩니다. 이 사람 먹어봤나요? 먹어본 적 없어요. 그럼 뭐다? 평균 임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수습기간의 임금으로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박스에 1호 보세요. 1항에 근로계약 체결을 수습 중인 근로자가 수습 시작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요거는 양쪽에서 빼주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수습 기간이 만약에 너무 길어서 이 사람이 3개월 실제 평균 임금을 이 임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뭐다? 이 기간에 임금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판례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판례는 읽어보면 양가로 2번. 판례는 근로자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평균 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수습 사원으로서 받은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 기간 제외하고 하지 말고 안 나옵니다. 저런 사유가 있겠습니까? 없어. 이렇게 양가 넘어가서 14페이지 양가로 4번 보시면 이거 이런 경우예요. 직장 폐쇄 기간. 사용자의 직장 폐쇄. 지난주에도 했었지만 직장 폐쇄가 정당하면 뭐예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죠. 그러면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무급인 기간을 빼주냐 넣어주냐, 기간과 임금에서 빼주냐 이겁니다. 앞에 그 조항이 있어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적법한 직장 폐쇄 기간 밑줄 그은 거. 적법한 직장 폐쇄를 한 결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같은 조항 제6호 기간에 해당한다. 그래서 근로자의 위법한 쟁의 참가 기간과 겹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 즉 뭐다? 여러분 직장 폐쇄가 정당하면 대부분 그거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애들이 안 나가고 쟁행을 하겠지. 그럼 그때 어떻게 된다? 이 기간엔 뺍니다. 근데 이 기간엔 빼. 임금 못 받은 거 싹 넣어버려. 그러면 금액이 낮아지겠죠. 그렇게. 아니야. 다시. 이 기간에 넣는 거지. 직장 폐쇄 정당하게 했는데 얘네가 안 나가고 계속 위법하고 있으면 이 기간은 있어요. 산정할 기간 넣고 이 금액에서 빼는 겁니다. 직장 폐쇄가 정당하니까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오케이? 즉 무슨 말이냐면 근로자가 불리하게 돼도 할 말 없다 이거지. 직장 폐쇄가 정당하다면. 그렇게.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직장 폐쇄가 위법한 경우에요. 이건 뭐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위법한 직장 폐쇄는 뭐야? 사용자가 임금 줘야 되니까 밑줄 거 보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혹시 몰라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5번 보시면 근로자의 규칙 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가인데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근로자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을 갔어. 1년 동안. 그럼 뭐야? 1년 동안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일 못해.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 잘못한 게 있어서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했습니다. 근데 한 3년 다녔어. 퇴직금은 줘야겠죠. 그래서 평균 임금을 산정해 보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근무 안 했고 그리고 3개월 동안 받은 임금도 빵원이네. 그래서 빵원으로 산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근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봐도 된다 이거야. 근데
원칙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우리? 이렇게 봐도 된다 이거야 이 판례는. 빵원 오케이. 왜? 근로자 주택 사유니까 다 빼라. 오케이. 근데 뭐다? 우리 원칙으로 가면 통상임금 줘야 됩니다. 왜? 근로기준법 2조 2항 조문 있으신 분은 근로기준법 2조 2항 보시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갑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퇴직금이 그래서 빵원이다 문제가 나왔는데 퇴직금이 빵원이다라고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통상임금으로 가는 통상임금으로. 그러니까 기본금은 받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양가로 6번 업무의 질병 기간은 코로나 때문에 됐는데 여기 있네. 2조 2항 2조 2항 통상임금. 예. 2조 코로나 때문에 됐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과감하게 버려도 됩니다. 2조 2항 보세요 저기. 제1항 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러니까 평균임금이 적으면 뭐다? 통상임금으로 본다 이겁니다. 빵원 될 일 있다 없다? 빵원 될 일 있다 없다? 없습니다. 빵원 될 일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4번 보시면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4번. 자. 여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뭐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서 이걸로 산정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구조가 이러면 기본급은 150인데 최소 영업 인센으로 내가 1,000만 원씩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최소 나는 한 달에 1,200 가까이를 버는데 기본급은 150밖에 안 돼. 만약에 그러면 아까 그런 사람 저 깜빵에 갔다고 봅시다. 깜빵에 가서 봤을 때 적죠? 빵원입니다. 근데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뭐다? 통상임금을 보니까 얘는 이따 뒤에서 할 거예요. 매달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고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 통상임금 아웃이야. 그러면 얘로 산정하겠네. 그래도 불이익이 엄청나죠. 저 사람은. 근데 그게 뭐? 네가 잘못해서 네가 깜빵 갔으니까 오케이. 그랬을 때 원칙으로 가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회사의 사정이나 아니면 사회 환경이 변화해서 평균 임금이 잠깐 줄어든 거예요. 확 줄어든 겁니다. 이걸 갑자기 못하게 됐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돼서. 그랬을 때 저거는 뭐냐면 평균 임금 산입기간에서 제외하고 내가 평상시에 받던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게 뭐냐면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 자, 이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적은 경우. 문제가 생겨서 현저하게 적은 경우는 내가 평소에 1,500만 원씩 벌었는데 딱 두 달만 뭔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영업활동을 못해서 300을 받았다. 그러면 그 기간 제외하고 앞에 기간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게 뭐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입니다. 평균 임금이. 본인과 잘못 없이. 근데 현저하게 많은 경우도 그 기간이 포함됩니다. 내가 원래 300만 원 받던 놈입니다. 근데 야근부터 뭐 수당 다 해서 막판 3개월에 1,000만 원씩 챙겼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일해서 1,000만 원 받은 적은 막판 3개월이 딱 한 번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으로 그 퇴직금 산정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은 거지 갑자기. 그래서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경우는 뭐다? 일단 평균임금 산정 제외되는 게 1번인데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산정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 중에 일환이 뭐다? 그럼 이 기간 제외하고 해. 근데 뭐다? 이런 경우 있어요. 임금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주식인데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주식처럼. 그럼 뭐예요?
이거 1년 평균 내서 해라 이겁니다. 오케이? 그런 경우도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다.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그거예요. 그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원칙으로 가는 건지를 잘 봐야 돼요. 원칙은 어디예요? 2조 2항으로 가는 거예요. 2조 2항.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2조 2항으로 가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4번 보시면 평균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인데 법규정 볼까요? 4조에 있으면 시행령 4조예요. 특별한 경우에 평균 임금인데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데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밑줄 긋는 거 보세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거는 보다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뒷부분 보세요.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정신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뒤에 부분 보시면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다고 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어디로 간다? 원칙으로 간다. 그래서 2조의 통상임금으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양가로 3번은 구체적인 입장이 이겁니다. 판례는 평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행위로 평균을 높게 산정한 경우 동일 직종 근로자들 임금 수준을 고려해서 해당 기간을 제외할지를 결정하는 게 입장이고 현저하게 낮게 산정한다는 경우에는 이거 제끼고 원래 일했을 때 받는 임금으로 하겠냐 이런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합리적인 수준으로 밟겠다 이겁니다. 합리적인 수준을 밟겠다. 오케이? 그 정도. 그래서 만약에 문제 나오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경우를 쉽게 인정해 주지 않아요. 원칙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 그래서 그렇게. 이거 넘어가시면 통상임금인데 식사하고 와서 하시죠. 식사하고 와서 쭉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식사하고